그럼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월 400만 원씩 계속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의료비를 대납해 주시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와우. 정말 많은 정보를 다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소 회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소 회원 김보성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월급쟁이한테 이제 13월의 월급,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13월의 월급이 더 커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 세액이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한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분들을 가정했을 경우에 연봉은 저희 세법적으로는 총급여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총급여액에서 이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하고 나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하게 돼요. 그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세액공제 같은 걸 차감을 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죠. 네. 네, 이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세표준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준 선생님이랑 저랑 연봉이 똑같은데 일준 선생님은 환급을 받으셨고 저는 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 직업은 정신과 전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준 선생님이 1년간에 쓰시는 신용카드액과 제가 1년 동안 쓰는 신용카드액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동일한 급여라고 해도 동일한 연봉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연말에 갔을 때 정산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쓰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절세를 할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기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몰아주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네. 예. 그 이유는 뭐냐? 세법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총급여액의 일단 25%를 초과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총급여가 1억이다. 1억의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금액을 사용하셔야 일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점까지 오신 거예요. 기준점.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 이유를 어떻게 받냐?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공제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한도가 최종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그럼 얼마를 쓰셨을 때 300만 원의 한도를 다 받을 수 있냐라고 역산을 계산해 보면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4,500을 사용하셨을 때 많이 써야 되네요.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매월 400만 원씩 계속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분이 있으신데 한 6천 정도 연봉이 된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2,500을 역산 계산했을 때 1,250만 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 그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한계 금액까지 가는 게 연봉이 좀 낮으신 분이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카드 사용은 조금 연봉이 낮으신 분한테 몰아주시는 게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의료비는 어떻게?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좌표 아래에서 받는 세액공제 구간이에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다른 것들은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것들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데 의료비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준생께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납해 주시게 되면 일준생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 의료비 세액공제도 최소 사용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총 급여액의 최소 3% 이상을 의료비로 대납하시고 그 초과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가급적 한 분한테 몰아주셔서 그분께 세액공제를 좀 최대한 많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이렇게 전문가처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전략을 세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로는 많이 쓰면 월급이 많은 사람한테 적게 쓰면 월급이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의료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저 잘했나요? 네. 뭔가 애매한 것 같아. 그 안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좀 보셔서 못 본다고요?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해요. 도움되신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